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생입니다. 우리 조선 3사가 카타르와 역대 최대 규모의 LNG선 슬롯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아직 본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3사 도크를 미리 예약한다는 의미인 슬롯 계약 체결은 통상적으로 최종 계약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2027년까지라고 하고요. 공급 규모는 100척 플러스 알파 라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자그마치 24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동안 어려웠던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가뭄의 단비처럼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선박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LNG선의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LNG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건조가 됩니다. 첫 번째, 모스 방식인데 모스 방식은 흔히 우리가 LNG선이라 하면 떠올리는 배 위에 동그란 것이 얹혀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멤브레인 방식인데 멤브레인은 배 위에 사각 형태의 무언가가 얹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구형태의 모스 방식이 멤브레인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사실 모스 방식은 공간 낭비가 심해 멤브레인 방식보다 LNG를 실을 수 있는 양이 적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세계 조선 산업을 선도했던 일본 조선소의 경우 모스 방식을 고집하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하기를 원하는 선사와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도태가 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에게 세계 조선업 1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높은 이 멤브레인 형태의 최대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멤브레인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멤브레인 핵심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프랑스의 GTT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지불해야만 하는 이 로얄티 금액이 수주 금액의 약 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24조 원을 수주했다고 하면 5%의 로얄티는 1조 2천억 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로얄티로만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간다고 하니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국내에는 LNG 멤브레인 기술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는 현대중공업의 하이맥스, 대우조선해양의 솔리더스 같은 LNG 화물차 설계 기술이 있지만은 선주들은 LNG선 한 척당 2천억이 넘기 때문에 오직 사고 없는 안전 추구를 명분으로 프랑스 GTT에 로얄티를 주면서까지 비싸게 사게 되는 겁니다. LNG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가장 핵심인 100척의 LNG선 호재와 대한민국 부동산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선박 원가의 경우 제로비 7, 노무비 2, 경비 1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즉 LNG 한 척이 2천억이라 치면 제로비 1,400억, 노무비 400억, 경비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중 외자재와 내자재 비율이 3대 7 이라고 하면 강판을 만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한민국 산업군에 980억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노무비와 합치면 LNG선 한 척당 약 1,400억이 국내 시장에서 돌게 됩니다. 그럼 100척의 경우 약 14조 원이라는 의미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막대한 자금이 조선업 관련 산업군이 밀집된 경상권 위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광역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도, 그리고 포스코가 있는 포항,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상권의 각 도시들 이렇게 수십조의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대한민국 산업은 설비에 대한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엄청난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거제 현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LNG선 지어도 우리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집값에 무슨 영향이 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현지인다운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 상가주택 등 임대사업 목적용 주택도 있습니다. 이번 LNG선 호재로 인해 조선소 인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우선 원룸 투룸이 있는 다가구 주택부터 채워지게 되고 원룸 전세 매물부터 소진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월세 매물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룸이라 할지라도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울상을 짓던 다가구 소유자들이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집을 구하던 사람들은 다가구 매물이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축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거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 4명이서 함께 살면 되니 오래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전세나 월세 매물이 소진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신축만 오르던 지방 부동산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원룸 투룸의 전세나 월세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신축 아파트 상승까지 밑에서부터 상위 단계까지 쭉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에 현금이 풍부해지게 되면 여유가 더 생긴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를 또 매입하게 되니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대세 상승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LNG 수주는 조선업 종사자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결국
일이 늘어난다는 의미이지 이걸로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거나 복지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사람의 심리적 변화에 따라 가격 등락이 쉽게 일어나는 시장 경제라 생각합니다. LNG 수주 발표로 인해 조선업 종사자보다 조선업에 대해 이해 수준이 낮은 외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울산과 거제는 이미 LNG선 수주 계약이 일어나기 전부터 외지인들이 다시 조선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금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번 LNG 백척 계약 발표로 인해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시행되는 8월 이전에 시행된 울산과 거제 신축 분양 시장,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부울경에서 의사 변호사보다 더 바쁜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락 원자들이 지방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역대급의 현금 유동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투 자금은 결국 상승 차익만 먹고 빠져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역 현지인께서는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다 올라간 고점 매물을 잡는 실수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LNG선 호재와 부동산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매월 100명씩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00명이지만 6월 말에는 2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